6.4 지방선거 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북지사에 도전장을 낸 민주당 유성엽 의원 모시고 출마의 변과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전북하면 이제 민주당의 텃밭인데요. 예.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풍이 많이 불어서 민주당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최근에 현지 신문, 지역 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안풍이 이전보다 또 가라앉았다,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현재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 2, 3개월 전만 해도 네.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안철수 가상신당에 한 절반 정도 나온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뭐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이제는 네. 뭐 민주당이 좀 높을 때도 있고 안철수 신당이 조금 약간 높게 나올 때도 있고. 네.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말이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특히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그 안철수 신당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뭐 반반인 상태다라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네네. 결국 어느 당의 후보가 예. 더 참신하고 능력이 있고 또 우리 도민들, 네.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네. 결국 좋은 후보를 누가 내세우느냐에 네네. 따라서 네네. 성패가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드는데 뭐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네. 건강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네네. 서로 이렇게 건강한 경쟁을 하는 것은 예.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뭐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예. 근데 유성엽 의원님 같은 경우는 8년 전에도 도지사직에 도전하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정읍시장을 지내셨던 정읍시장을 한 다음에 네네. 그때 이제 출마를 도전을 했죠. 도지사에. 그렇군요. 이번에 다시 재도전하시는데 재도전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년 초에 현재 김한주 지사께서 네. 새로운 변화와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삼선에 나서지 않겠다. 네네, 포기를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네. 전라북도의 어떤 새로운 변화, 더 큰 발전을 주문을 하신 거죠. 네. 뭐 현재 우리 민주당도 상당히 예전과는 다른 그런 위기 상황이고 네. 어떻든 또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도 많은 도민들은 어떤 그 변화를 좀 요구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민주당의 위기를 타개하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바라는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네. 유성엽이 같은 사람이 좀 나서서 보면은 네. 민주당의 위기도 타개할 수 있겠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출발도 기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 제가 나서기로 이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당내에서 지금 송하진 전주시장도 예. 출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송하진 전주시장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 전라북도 인구의 3분의 1을 전주시가 차지하기 때문에 네. 전주시장 8년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아무래도 인지도에서 좀 높은 측면이 있죠. 현재로서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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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쪽에서 강봉균 전 장관이 이번에 합류하면서 예. 아마 강봉균 전 장관이 전북지사 후보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유력하게 나옵니다. 예. 강봉균 전 장관 나오면 판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그러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도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예. 한번 정계를 떠나셨던 분이 은퇴 선언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난 19대 총선 이후에 네네. 다시 나서는 것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네. 물론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끌었던 참 훌륭한 분이시지만은 네.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그 강봉균 전 의원께서 네. 안철수 신당 이제는 뭐 새정치연합이죠. 네. 새정치연합이 내세우는 새정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뭐 유력적인 뭐 후보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지금 굉장히 이제 점잖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다른 언론에서 보니까 유성엽 의원님께서 강봉균 전 장관은 안철수 신당보다는 새누리당에 더 어울린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분이 그때 밝혔던 그런 내용들, 네. 이를테면 부동산 경기를 뭐 부양을 하는 게 좋겠다. 네. 복지 확대에는 반대한다. 네. 또 뭐 재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단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에 좀 손을 들어준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네.
또 최근에는 노동 현장에 다니는 사람이 도지사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정동영 의장을 겨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새 정치 흐름과 분명히 배치가 되는 거죠. 아, 예.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 주장에 더 가까운 주장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전략 공천론 얘기 나오고 중진 차출론 얘기가 나오면서 정동영 고문의 출마 가능성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정치연합 네. 거기 나오는 후보를 반드시 전북에서는 이겨야 하기 때문에 네, 네. 강한 후보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뭐 일각에서 뭐 거론이 되는 모양입니다만은 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민주당이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 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네. 타개할 수 있는 길이지 그와 같이 무슨 뭐 전략 공천, 네. 뭐 차출론 이건 저는 꼼수에 불과한 대책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것은 더 위험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쉽지 않다. 예. 그렇게 봐집니다. 예,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니까 민주당이 좀 심각한 상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의 이인영 의원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에서 같이 발표한 조사에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싫다,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싫다는 응답이 71.7%였어요. 예. 그리고 좋다는 응답은 23.8%였는데 거기다가 야당으로서 제 역할 못하고 있다가 83.7%. 이 정도면 꽤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물론 뭐 우리 민주당이 반성하면서 성찰하고 또 부단히 어떤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가야 할 일인데 네. 통상 선거 때마다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야당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아니 근데 이 조사는 뭐 새누리당에서 한 게 아니라 아니, 물론이죠. 민주당의 아니, 이인영 의원께서 물론이죠. 어디서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항상 선거를 앞두고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네. 여당에 대해서 별로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막상 선거를 까보면은 네. 그 여론조사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득표를 하거든요, 야당에서. 예. 아마 이런 것은 아마 여론조사의 어떤 특성상 네. 그런 결과라고 보는데 어떻든 뭐 민주당이 좋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네. 더 분발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응답자들이 그럼 민주당이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해법으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이 폭넓은 인재 영입이었고요. 예. 두 번째가 계파 정치 해소를 꼽았는데 예.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인위적인 그런 노력보다는요. 네. 당원들, 국민들의 의사가 여과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네. 있는 그런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지. 네. 어디서 뭐 새로운 인재를 막 가져오고 예. 또 이 개파라는 부분도 사실은 그 실체가 모호기도 하고 네. 또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개파라는 것이. 예. 끼리끼리 나눠 먹는 개파라는 것은 당연히 극복해야 할 일이지만은 어떤 이념과 정책을 놓고 논쟁하는 것은 또 경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은 지연 말단적인 접근 아니냐. 네. 결국은 국민의 의사, 당원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우리가 그 받아들여서 네.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해가는 것이 당의 개혁 방향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지금 정치권 현안 중에 하나가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예. 사건의 예. 증거 조작 문제가 있는데요. 예. 지금 장애 집회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과 국정원 쪽에서 과연 자료를 위조했는가가 관건인데 예.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특검 대상이라고 봐집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실을 보면은 네. 국정원이나 이 수사기관에서 이 증거를 직접 조작했거나 네. 아니면 그것을 묵인한 정황이 굉장히 깊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국정원이나 검찰에 맡겨서 수사하거나 예. 재판을 진행해 가지고는 그러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가 없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상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말 특검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여야 의원 40여 명이 지금 중국을 3박 4일 일정으로 예.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오늘 또 하필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예.
의결 정족수야 간신히 채우긴 채우겠습니다만 예.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의원외교의 속성상 상대방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시기를 갖다가 아마 상대방 국가와 조율해서 정하는 것인데 네. 어떻든 본회의 회기 중에 네, 네. 그 집단적으로 외유를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러는 국회상 정립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때인데 네. 그렇게 더군다나 집단적으로 그 외유에 나서는 것은 네. 의원 외교에 나서는 것은 네. 아무리 그 목적과 취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네. 자제되어야 할 일이다. 네.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정몽준 의원이 주도해서 이게 또 예.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고성까지 오가고 얼굴을 붉히고 했는데 예.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좀 참여하고 계시죠? 뭐 아마 일부 들어있겠지요. 그 네. 한중 의원 외교이기 네. 때문에. 예. 그러나 어떻든 이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 예. 우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앞으로 이러는 국회의원상을 더 부단히 정립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무분별한 의원 외교 활동 또는 특히 외유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지극히 자제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요. 지방선거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예. 이번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유성혁 의원님의 경쟁력이 1위는 아닙니다. 현재. 예. 어떻습니까? 본선에 나서서 본선에 나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또 본선에 나서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확정은 끝으로 아직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 됐습니다만은 네. 당원 부분이 50%가 반영이 되고 네. 또 이제 도민 여론조사 부분이 50%가 반영이 되는데 네. 두 개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네. 현재 뭐 결코 불리하지 않다. 아, 예. 충분히 아마 본선을 진출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더욱 진지하고 부지런히 또 알리고 네. 또 생각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전북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유성혁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